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박찬호입니다. 요 주제는 이게 좀 정책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우리 정책센터하고는 좀 생경한 그런 주제인데, 이게 이제 저희 센터에서 그러니까 수년 동안에 이제 그 원자력 해외 동향 부분을 이렇게 수집을 해갖고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쭉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우리 두산 과제에서 요거를 좀 확대해서 그러니까 AI 요새 그 기능이 좋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그 새로운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막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요 과제가 그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순서는 뭐 이게 배경하고 어떻게 이제 이 플랫폼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현황, 그다음에 이제 다음 계획 이런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 과제 개요는 다음하고. 그래서 이 배경에는 뭐 우리 지금 원자력 그 시장 정책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뭐 그런 뉴스들, 또 SMR에 관한 기술 개발의 뉴스들, 또 사업자들끼리 간의 합종 연행,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모아갖고 이거를 전달해서 확산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게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방법에 이게 단발적인, 그래서 일단 뭐 수집하는 것까지는 해서 뿌리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제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또 그거를 또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하는 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금 그 산발적 그런 정보 그 수집 그 하는 그런 체계는 이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제 우선 과제를 통해서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그 수집을 해서 이거를 DB화를 하고 이거를 어디다가 좀 저장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보자 하는 막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그 해외 동향 같은 것, 또 국내 동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는 어떤 그 동적 지식 정보라고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용어를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기술적인 정보는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적인 그 정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그 결합을 해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요것의 이제 주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DB화가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그 애토믹 위키라고 해서 원자력 위키를 그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약 한 2,400여 개의 기술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부분을 원자력 기술을 분류를 해서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그 기술 그 자료를 생성을 해서 이제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기술적인 그 자료들 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집하는 이런 동적 그 정보를 어떻게 이걸 그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수집하는 그 자료 정보를 이걸 DB화를
한번 해보자. DB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어떤 국가고 이게 어떤 기술에 속하고 어떤 그 내용이 뭔지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의 시사점이 뭔지 하는 것들을 그거를 그 DB화해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필요하다면은 저 그 기술 정적인 기술 자료 애토믹 그 위키에 들어 있는 그 자료하고를 그 매칭을 시켜서 그 부가가치를 한번 올려보자는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과제가 지난 뭐 그 12월 달서부터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거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챗GPT의 그 커스터마이즈드 GPT라는 그 기능을 활용을 이제 처음에는 해서 해보니까 뭐 뭔가 될 듯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제한점이 있고 그 한계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또 수집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그 파이썬을 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한번 수집하는 그걸 한번 트라이도 해봤는데 이게 뭐 그거를 이제 일일 그 해외 동향을 이제 중복되지 않게 또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주제에 맞는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그게 뭐 라인 수가 너무 비대해지고 그래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해보는 것이 한 4천 라인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품질이 이렇게 그 수집되는 그 정보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은 다시 이제 챗 GPT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 GPT 자체도 좀 한계점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그 GPT의 그 대화 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력이 그게 8,000자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8,000자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그 해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 문제라든가 또 그 정합성 같은 것이 이게 담보가 되지 않아 갖고요. 그래서 8,000자를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겨갖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위에 이것이 그 대화 창에 여기가 인스트럭션에 이제 들어가는 여기 대략 한 6천 지금 현재 한 6,000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여기에 다 실지 못하는 규칙들, 그러니까 지침 규칙들을 여기 이제 여기 날리지 그 베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첨부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뭐 몇만 라인이 되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런 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걸 이제 이 GPT를 이걸 이제 런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시스템이 돌다가 이제 그 시스템 세션이 단절이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아 갖고요. 그래서 뭐 한 20분, 30분 돌다가 결과 안 나오고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단계를 그러니까 수집 단계, 그다음에 선별하는 그런 단계, 그다음에 이제 그 선별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요약, 그다음에 시사점을 만드는 그런 그 익스트랙션 단계,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원자력 위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체계로 그걸 이제 변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기본 단계, 기본 그 변환 과정. 그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메일이나 또 원자로 위키에 이제 그 필요하게 이제 그 포맷에 맞춰서 하는 그 렌더링 단계. 그래서 그 4단계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이게 이제 4단계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수집 선별.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여기 뭐 single source of truth 해서 그 제이슨으로 여기서 나온 그 선별된 그 자료를 좀 이제 이게 누가 이게 어떤 통신사가 어떤 기관에 언제 무슨 주제로 제목이 뭐고 그 주요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시사점이 뭐고 하는 것들을 여기 그 2단계에서 각 그 기사마다 그거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 먼저 그 위키나 또 이메일용의 그 기본 텍스트를 여기서 이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렌더링하고 이제 게이트 해서 그 QA하는 부분이 이 4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나 위키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SSOT라고 Single Source of Truth 해서 이렇게 요걸 강조한 거는 2단계에서 생성된 요약 자료 또 그 DB 될 수 있는 거기에 주요한 그 DB 엘리멘트들은 요 3, 4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GPT가 그걸 가지고 재해석한다거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엄한 규칙을 여기서는 단순히 트랜스포메이션만 하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일관성이 흐트러져 갖고요. 그 품질이 그 정합되지도 않고 그 일관성이 이제 결여가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단계에서는 이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의 이제 주요 개념은 그러니까 스테이지 2에서 확정한 그 정본 제이슨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 DB화 하는데 많이 쓰는 그런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 제이슨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다른 프로그램에 필요한 걸 이제 환원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공통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으로 그래서 이제 만든 이것이 그 스테이지 3, 4에서는 그냥 선택하고 배치하는 그다음에 치환만 하는 거지 다른 일체의 그 GPT가 이제 부가로 뭐를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규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단계에 지금 현재 이제 그 렌더링 단계라고 했는데요. 렌더링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규칙이 제대로 그 지침하고 잘 일치하는지, 문체 같은 것이 제대로 지정된 대로 했는지, 또 그 이메일에 뭐 그 형식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이거하고 그 정합한지. 위키 텍스트에 뭐 글자 수가 대략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를 넘는지 막 이런 것을 해서 그게 페일 되면은 이제 그 단계를 다시 런백 시키는 막 그런 것이 그렇게 지금 구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 지금 이제 4단계는 이제 여기서 저희 그 운영자가 1단계만 이제 운영을 해. 그러면 1단계만 돌리고요. 2단계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돌릴 수도 있고 뭐 지금 상황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다 돌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그 200불짜리 그 GPT를 쓰고 있는데요. 그 월 200불짜리. 이게 프로죠. 그 프로 GPT 그걸로도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돼 갖고 중간에 세션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단계까지 그 이걸 이제 돌려서 그 기사를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별된 기사를 가지고 요약 그 하고 이제 시사점을 해서 거기까지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3, 4단계로 넘어가는 막 그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별에서는 이걸 이제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05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일 05시까지에 일어난 그 사건이나 뭐 하여튼 그 뉴스들을 그 이제 서치를 하고 이게 적절한 건지 예를 들면은 뭐 증권 뉴스 찌라시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배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사들은 이제 그 같은 내용인데 뭐 여러 군데에서 그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순치 않은 그 인스트럭션을 잘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인스트럭션이 굉장히 길어지는 이게 또 이제 GPT는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그 디터미니스틱이 아니라 이게 이제 통계론적인 거기 때문에 지침을 너무 많이 주면은 내가 자유도가 없어갖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또 품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를 GPT를 잘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고요. 이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그 GPT가 여러 가지 기능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보면은 그 사이 한 몇 달 사이에 또 그 성능이 그 자체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제 그 기술 개발 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야 이거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호랑이 등에 배신이 타갖고 좀 상당히 좀 예,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재는 1단계를 그 지나면은 이렇게 몇 개가 셀렉트 됐다고 그 화면에 띄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션이 단절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파일로 뭐 엑셀 파일 같은 거 CSV 파일로 해서 이걸 생성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해두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그 앞에 1단계 서치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CSV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 2단계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것을 지금 여전히 여러 가지로 지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겹치는 기사라든가 또 이제 좀 부적합한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아직 그 지침에 이제 핵 비확산 이런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그런지 이제 요새 이란 뭐 핵 문제든지 뭐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절하게 이제 사용자가 이제 걸러서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이제 2단계를 실행해 가는 막 그런 것을 그 검수 과정을 1단계에서 이제 거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막 여기 오른쪽에 이게 이제 SSOT에 이제 제이슨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날짜가 나오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헤드라인이 뭐 있고 뭐 제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돼서 뭐 또 여기 아래 보면은 저 요약문도 있고 그다음에 시사점문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 출처가 어딘지 로이터 통신인지 뭐 AP인지 WNN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돼서 이제 이것들이 다 그 스키마에 그 DB화 하는데 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걸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원자력 위키에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DB화를 바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이슨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은 이제 한 문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분들은 저희가 이게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짤막하게 그 기사의 헤드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머리를 해서 대략 한 두 개 내지 한 블렛을 한 세 개 정도 블릿을 주는데 한 블릿당 한 250자 내외를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사점도 이제 한두 문장으로 하는데 한 180자 내외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지금 여전히 아직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걸 또 너무 또 지침을 많이 주면은 자유도가 이루어져 갖고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단계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제이슨의 그 SSOT에 이제 그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인 텍스트로 해서 이거를 이제 바로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제 워드에 집어넣으면 바로 바로 쓸 수 있어 어디 뭐 다른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구독자한테 전달해 줘야 될 그 내용인데 렌더링 하는데 필요한 그 자료들을 여기서 이 제이슨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다가 GPT가 자유도를 완전히 다 그걸 다 깎아요. 그래서 제이슨에 있는 거기 있는 문장을 변형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걸로 이제 치환만 해주는 그런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이제 그게 우리가 6개 그 지역 섹션을 제가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북미,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시아에는 이제 그 중동,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6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EU 부분하고 EU하고 러시아 따로 뭐 이렇게 해서 6개를 하는데 이제 그게 제이슨에서 나온 이 기사가 어디 지역에 속할지 하는 거를 해서 얘가 3단계에서 거기다가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4단계는 이제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구독자한테 실제로 갈 수 있는 그 포맷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웃룩에 나오는 그 OFT 그 템플릿을 저희가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이제 그 형태대로 이제 여기서 렌더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위키에는 이제 거기가 미디어 위키라는 위키 텍스트 문법에 맞춰서 그걸 변환을 시켜주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 2개가 이제 렌더링이 가능하고요. 한 1월 초 중반에서는 이제 그 카카오톡도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 하여튼 좀 검수하는 게 더 시간이 걸려갖고, 그래서 차라리 손으로 지금은
카카오톡은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 지금 하는 게 이제 게이트 리포트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지침하고 정합한지를 여기서 판단을 해서 뭐가 틀렸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스테이지로 다시 그 리턴하게 그렇게 지금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왼쪽이 그 4단계를 거쳐서 나온 여기 그런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메일은 그 4단계에서 렌더링하는 게 이제 HTML로 이렇게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HTML로 이제 구글 크롬을 이렇게 해서 그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식의 그 크롬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뭐 자동으로 되는데요. 여기가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것을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내용을 긁어다가 여기 그 아웃룩에 그 템플릿에다가 이제 그 카피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발송하고 있는 게 수작업 그런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반자동 반수동이다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자동화가 이제 앞으로 그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위키 텍스트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원자력 위키에다가 그 파일을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등재를 해주면 막 이런 식의 이제 그 원자력 위키가 그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한 세 달째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상당 부분 이제 안정화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막, 엄청난 그 세션이 중간에 끊겨갖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로 돌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불가피하게, 그 전에는 그냥 원 파이프라인 해갖고,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한꺼번에 돌렸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세션이 끊겨져 갖고, 그래서 그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도 이제 해서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출력물의 그 품질, 정합성을 가장 좋은지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경험은 2단계 돌리고, 그 다음에 3, 4단계는 이제 그 다음 돌리는, 막 그런 것이 그 안정성에 지금까지는 이제, 옵티멈한 걸로 이렇게. 이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GPT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GPT는 이제 그 통계, 뭐 그 웨이팅, 그 다음에 뭐 그 함수, 뭔가 하여튼 결정하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이런 게 주로 이제 그 웨이팅 펑션에 의해서, 그게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 돌리면 조금씩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평균에 가깝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스트럭션을 이제 그걸 많이 줘야 되는데 인스트럭션을 많이 주면은 또 품질이 이렇게 좀 뭐 오히려 나빠지는 그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렌더링하는 부분에서 많이 GPT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렌더링한다는 건 HTML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메일 포맷에 맞춰 갖고 거기 우리 정책센터에 로고도 붙이고 뭐 그다음에 데코레이션도 하고 분리 뭐 스트럭처에 맞춰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GPT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뭐 시간도 많이 지체하고 뭐 어떤 경우는 세션 단절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건 결정론적 이미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파이썬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센터에 그 잘하시는 이 젊은 연구원이 지금 요 작업을 파이썬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선 방향은 하여튼 이제 이게 결정론적인 코드가 잘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GPT가 잘하는 부분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GPT도 이제 이게 그 토큰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비용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서 예, 이런 거 잘하는 거 잘하는 걸로 하자 그런 것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시범 운영 중인데요. 예, 그러니까 12월 달서부터는 이제 우리 여기서 같이 작업하는 이 작업 팀한테 이제 우리 우선 서비스를 했고요. 지금 2월 들어서는 우리 센터에 계시는 이제 그 구성원들한테 이메일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어, 여기 이제 다른 이제 넥스포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저희가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메일을 안 받, 보시, 보, 못, 수령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한번 받아보고 싶겠다 하는 거, 먼저 일일 해외 동향을. 그러면 이제 여기 데스크에 거기 신청하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 시범 서비스를 하는 그거는 이제 그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여기 그 팀에서 결정한 그러니까 그 포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게 시간도 저희는 한 새벽 6시 경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적절한지 또 그다음에 그 내용도 좀 이게 너무 좀 뭔가 하여튼 코멘트가 이제 좀 더 깊숙하게 하기를 원하는 건지 이런 거에 이게 적절한 건지 이런 코멘트를 주시면 이제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이제 일일 동향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간 동향 또 월간 동향, 분기 동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 분기, 하여튼 월간은 지금 우리가 수집된 그 일일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간이 다 됐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금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하지 않아 갖고요. 먼저 한 몇 달 지나서 아마 이제 그런 거 주간 브리핑 이런 것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메일 배포가 이게 자동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제 사람 검수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거 하여튼 이게 용어라든가 오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어색한 문장,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여전히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인스트럭션을 이런 거를 또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자동화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키 업로드하는 부분도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그 사람이 감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금년에 이제 상반기 중으로 해야 될 게 하여튼 자동화 부분, 파이썬을 통한 이제 이메일 자동 전송,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인적 개입을, 인적 감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잘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배포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보자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자력 위키에 있는 그 static information하고 여기서 오는 그 dynamic information하고를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그런 이제 모니터 상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뭐 국가별로 이렇게 그 동향을 이제 그 파악을 한다던가 또 어떤 특정 기업의 그런 것에 이제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한다던가 또 어떤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요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뭐 시간이 이겠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예 맞습니다. 집이 네. 이게 미국 대상 지금 현재는 저기 엑스포 위원장 여기 내부 예, 내부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기업 어떤 기업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의 특정 분야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내가 자문기에 있는 거지만 이게 지금 이 해외 자기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를 빨리 알려주는 이런 역할이 지금 중과되는 예. 거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왜 지금 다른 거에서도 해외 진동이랑 해외 진공 이런 거 많이 나오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장점은 다른 얘기는 신속해야 되는데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확성이 지금 문제예요. 항상 그거 정보라는 게 항상 수집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위를 판단해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서 디스트리뷰트 하는 것까지 4단계 묻혀야 되는 바로 가는 건데 진위용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대부분이 언론기관의 내용과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는 걸지 않고 지금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지휘 사단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거 맞길 바라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베이스가 돼가지고 터지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결과를 오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우리가 크로즈 뉴스 같은 개념이라면 여기 분명히 데이터를 모은 거를 해외 뭐 다양하게 모으는 목적보다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 이제 그 사지관에 같은 거 갔을 때도 사전에 그 유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보고도 있어서 그 사고가 건졌다. 그러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런 목적을 좀 인정을 한다면은 조금 더 특별히 설렉션 할 때 항상 데이터기 어떤 이게 리발전소하고 이런 게 또 그런 사업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해주는 이거 목적을 조금씩 숙소하면 우리가 컴팩트하게 하면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얻기 쉽다는 얘기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정보를 가서 사고 나고가 이게 가능하고 수상 조치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센터에 살 수 있는 일은 아래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고 났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개선이 됐더라. 그럼 우리 좀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쉽죠. 그래서 정책센터가 할 수 있는 효과를 조금 더 꼼꼼스를 해가지고 필요한 그 정보를 취약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다른 거에서 해외 정보 동향, 해외 동향 같은 경우는 아주 많거든요.
이건 뭐 무슨 사고가 났대더라 여기까지는 다 나와야 돼 언론에. 그래서 그걸 기술하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가 그 사고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고 요걸 좀 실감에 좀 더 집어넣으면 이 실제로 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막성인데 막성 평가가 아마 법사가 이걸 하려면은 이 정부 사회에 판단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지리를 파악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리가 할 수가 없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위키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위키는 대상이 우리 그룹이 아니고 퍼블릭이에요. 퍼블릭한테 알리는 거는 또 다른 개념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리해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그 매체의 신뢰성을 굉장히 지금 랭킹을 줘봤고요. 예를 들면 로이터가 이런 주요 통신사, 주요 언론 기관은 웨이팅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지의 어떤 국가에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언론을 신뢰 구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특별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던 이제 사업이공이라는 어떤 이슈되는 것들에 대한 그 주제는 그게 이미 포함이 돼 있어서 주제, 특정 주제가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 페이퍼를 할 수 있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행이 안 나왔고요. 이 정보를 빨리 알려주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고 났다는 정도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는 좀 달라질 수 있고 데이터에 이제 그래서 데이터는 중요한 게 어디까지 분별하냐 기사를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다이내믹 인포메이션을 DB화해서 하면은 저는 그 사고가 있을 때 이게 어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편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일종의 이제 이게 이제 자산이 택시가 쓰이려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목적을 하는 게 뭐냐면 상세히 알려줄 때는 기술 조치에 대한 건 디테일하게 알려주기 쉽잖아요. 이 위키에 들어가는 정보하고 우리 일종의 클라우드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유저 쓰는 경우에서 옛날에 컴퓨터에 많이 제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념이라면은 좀 더 디테일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말 예, 하여튼 지금은 영어권도 관해서 아무래도 원문을 사고 싶은 들으면 유료 사이트 연결이 되는 거 그런 건 네. 이게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구글 같은 데는 유료가 된 것들 또 다른 서버 이런 데는 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하는 거는 이걸 유료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간단한 요약 혈관 때문에 쉽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이 관련된 찾으시는 것도 마지막은 이 말씀하시고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준비 과정이시고 이제 루트를 잡아나가는 것이 저게 이제 DB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냥 자료 추정하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연구자한테 프로그래스라든지 어쩌고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흔하고 DB라고 또 DB가 제한적인 성격의 자료를 엄청 모아놓은 거가 어디가 쓰지 않고 저쪽이나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DB 지금 하시는 거는 저걸 DB 쓰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아닌가. 그냥 자료들이 많은 자료를 모아놓은 것을 DB합니다. 저희 지금 저희가 팀에서 구상하는 거는 DB를 그러니까 DB에 들어가는 그 DB 스키마를 저희가 하여튼 1차적으로 짰습니다. 그 분류를 뭘로 할 거냐. 이게 어느 나라에서 누가 발표를 했고 거기에 가면 그 요약이 뭐고 누가 하여튼 이게 사고든 뭐 이런 것들을 다 DB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집어넣었을 때 그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이슨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고 그다음에 원자력 위키의 기술 자료도 이제 DB화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 DB화를 해야 되는데 2,400개나 되는 거를 DB화를 수동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지금 생각 구상 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 거거든요. 그런 다음은 그 이제 GDP를 이제 전체적으로 있으면. 네. 근데 아직 당연히까 그 얘기 잘하시겠지만 GDP로 한번 돌린 거를 GNI로 이제 크로스하는 실차는 좋다는 데가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제미나이도 이거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시간에 하려고 해서 너무 많으면 다음 주제가 하려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이 과제를 채택한 가장 기본인 이유는 신속이 아니에요. 사람 손 안 쓰고 이게 다 됩니다, 이제 자동으로 다 줘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저희가 상품화해서 해당 기업체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프로포저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인건비를 줄이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DB화는 이게 지금 AI하고 DB가 너무나도 다이렉트하게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어드밴스된 AI하고 링크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른 지금 우리 원자력은 아닌데 그거보다 네. DB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DB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DB 내용을 AI가 캐테고라이즈를 해서 스스로 우선순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전문가가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하면 얘가 바로바로 코렉션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아직은 연구 중이니까 그 내용을 다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